양형위원회 계실 때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같이 뵀었는데 그때도 참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 추천되신 것 같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활해 오신 거나 판사로서 생활해 오신 거나 또 공직자로 생활해 오신 거 보면 참 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저희 생각할 땐 제가 못 미치기 때문에 참 존경합니다. 현재 문제가 뭐냐면 근데 대법관은 그냥 일반 판사하고 좀 다른지라는 걸 아시겠죠? 예. 사실 인정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법 정책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아니 가치관이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법적인 또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봐왔던 거 보면 모범적으로 생활하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소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거든요. 모범생들은 소신이 잘 없고 모범답안만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관 후보자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이게 대법원에 계신 대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를 또 결정해야 되실 때는 소신대로 분명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관이든 또 검사든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은 소신은 판결문과 결정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언론에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 말은 곧 동의하시겠죠? 동의합니다. 앞으로 만일 청문회를 통해서 잘 되시고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판결을 통해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장기미제 사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미제 1심 장기미제를 3년 이상 기준으로 하면 3,381건이고요. 2심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상 된 것이 383건. 대법원에는 570건 가량 됩니다. 만일에 이제 1심에 있는 5년 이상 된 사건이 2심에서도 4년 또 대법원에서도 3년 이렇게 간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장기미제가 있는 사건 중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임금에 관련된 사건, 근로자의 지위에 관련된 사건, 임대차에 관련된 사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근로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예.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안해질 거고요. 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지위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보다도 빨리 좀 해결이 돼줘야 될 이런 사건들이 유난히 장기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형사사건도 대법원 형사사건 장기미제 5년 이상 된 것만 41건 되거든요. 그중 형사사건이 35건이 5년 이상 된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냥 대기 발령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는 그 임금도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다른데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표에도 사표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형사 사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익히하는 법원으로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감정 때문이라든지 이런 재판 외적 요인 때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사건은 결국 사건 전체에 수가 많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법관의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시스템화에서도 보다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역시 그 모범 답안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걸 떠나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제가 될수록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든지 1년 지나면 지금 왜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지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들 사이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일이라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 장기 미제 있는 거는 공개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예. 또 하나는 여기에 관해서 당사자들의 그 변론 개시라든지 공개 신청에 관해서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왜 재판에 지연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무 지연된다고 싶으면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고 신청할 수 신청권도 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관들의 인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법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법관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많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법조 인생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요. 저 다른 사람이 재판한 거나 다른 사람이 기소한 거나 다른 사람이 소송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론을 안 한 것이 원칙입니다. 뭐 판결문이나 이런 데 결정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 몇 장의 결정문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정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기록이 거의 뒤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의 재판에 걸쳐서 이루어진 당사의 증언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 판사님들, 검사님들이 고민한 그 여러 나라의 고민도 같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결정문이나 판결문 몇 장만 가지고 그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하나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단정해서 제3자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법관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당사자는 판결의 결론에 의해서도 위안을 받지만 많은 경우는 그 판결의 논리 이외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아마도 조화될 수 있도록 법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을 다하겠습니다.